14권 세조 4년 9월 21일 을사 두번째 기사 1458년 명천순 2년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병조 참판 김순과 승지들을 인견하여 이를 의논하고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1일 을사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일찍이 내리신 전교 가운데 경중 제사의 관리로 옮겨 천전하거나 고만된 자는 모름지기 맡은 바 여러가지 일을 상과에 한결같이 착오가 없는 연후에 천전시키고 또 내자시 내섬시 교서관 관원들을 특지로 거간을 시키는 것 이외에는 천전시키지 말도록 하여 그 임직에 오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지 가운데 이조는 직책이 관리들의 고공을 맡았으니 제사의 관리들이 거관을 할 때 맡은 바 일의 공적을 자세히 상고하여 조사하여 실질로 공적을 잃은 자가 있으면 계문하여 천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청컨대 그러므로는 본조에서 경중에서 제사에 아무 관원이 아무 일을 맡은 것을 치부하여 낭청으로 하여금 불시로 적간하게 해서 만약 착오가 있으면 과제를 붙이게 하여 죄가를 붙이게 하되 참에는 3고 참상은 5고 하는 가운데 그 부과된 죄가가 3번에 오른 자는 한 작업을 강등하고 4번째에 이른 자는 파직시키며 맡은 일이 없는 제사는 그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상고하여 천전시키고 또 결송하는 관리는 그 송사를 결단한 일이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천전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천전은 벼슬자리를 옮깁니다. 고공은 관리의 공적을 상고하는 일이다. 적가는 간사한 부정을 조사해 살핍니다. 참회는 7품 이하의 관원이고 삼고는 3차례 삼고합니다. 참상은 6품 이하 당하 3품까지의 관원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3일 정미 첫번째 기사 신자승을 지사관원사로 삼고 이 약동을 수사원 지평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3일 정리 두번째 기사 날이 저물녘에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 화천군 권공과 병조 참판 김순, 우부승지 김지를 인견하고 대열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3일 정미 세번째 기사 야인, 도지위, 권치 등 13인이 와서 토무를 바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4일 무신 첫번째 기사 탄일의 하례를 행하고 경회로에 나가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장차 장수로 삼을 자 13인을 불러 진설을 강하고 인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는데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고,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익령군 이치, 계양군 이정, 의창군 이공, 밀성군 이침, 익형군 이관, 영해군 이당, 오상군 이주, 영순군 이부, 영천부원군 윤사로, 연창위, 안능담, 신종령, 이효백, 화천군 권공, 지중주원사 홍윤성, 병조판서 홍달손, 병조참판 김순, 인수비 이윤, 곽연성과 승지들이 행상호군 정종, 김유선, 민달과 새로 뽑은 위장, 부장, 선정관 등과 더불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5일 기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 계양군 이증고, 하천군 권공,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초원사 홍윤성, 승지, 윤자운, 권지, 김질, 정식과 대열대의 위장, 부장, 통장을 인견하고 진법을 강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6일 경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등하니 백간이 분사가 호종하였다. 낙천정에 이르러 대열하였는데 중궁과 왕세자도 거가를 수종하였다. 저녁때에 아차산 아래의 이궁에서 머물러 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6일 경술 두번째 기사
행상욱은 양승지가 상언하기를 신이 거기 보건대 오위에서 각각 오부가 있고 오부에 모두 사통이 있는데 오위의 중부의 기가 모두 황색이고 오부의 보전의 기가 모두 청색이어서 달리 분별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열을 지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고찰하여 알 수 있지만 혹 이합하여 진을 변할 때면 어느 위의 중부 어느 부의 전통인지 알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청컨대 그러므로 중위의 중부는 황근 황기로 하고 중부의 보존통은 황근 청기로 하며 이와 같은 예에 따라서 전위는 적색, 후위는 흑색, 좌위는 청색, 우위는 백색으로 하여 부는 본위를 따르고 통은 본부의 빛깔에 따르게 하며 인하여 진설을 그리게 하여 처음부터 5가지 빛깔을 시행하여 평일에 미리 익히게 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호의 지위에 헛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휘는 적었어도 안 되고 또 많았어도 안 됩니다. 적으면 항우가 분잡하여 통령이 없게 되고 많으면 응보하는 데 구애되어 단예를 알 수 없습니다. 여수 대정의 기는 의논하여도 가하나 오장의 기는 이목이 미치고 형성이 상접하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없애소서 하였다. 응보는 신호에 응하여 답하는 일이다. 단예는 일의 처음과 끝이고 형성은 모양과 소리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토기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양녕대군 이재와 임영대군 이구, 영대군 이염, 함영군 이인, 익령군 이치, 계양군 이정, 밀성군 이침, 익경군 이관, 영해군 이당, 순성군 이계, 보성군 이하, 신종령 이효백, 연창위 안맹당, 영천부원군 윤사로, 우의정 강맹경, 우찬성, 황수신, 중추원사 박강, 홍윤성, 판중추원사 권남, 이조판서 한명의 행상호군 이사명, 김계, 김한, 이준생, 하우명, 정종, 경기관찰사 김연지와 승지, 야인, 동창 등 13인이 거가를 따랐는데 임금이 동창 등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저녁때 이궁에 머물러 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아차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때 이궁에 머물러 잤는데 종친과 제추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날 진법을 연습하고 짐승을 매우 많이 잡았다. 영군과 제도 차사원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군주를 거느린데 취산하는 법을 조금 아니 내가 심히 즐겁다 하고 곧 승정원에 명하여 제도의 영군 수령에게 각각 한 자급씩 더하게 하였다. 차사원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중앙에서 임시로 보내던 관원이고 취사는 군사를 모으고 흩습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풍양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때 이궁에 머물러 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3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묘적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포시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몹시 추웠다. 경기관찰사 김연지와 행상욱은 이비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오늘 비오고 바람이 불어 사절들이 기안에 떠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경등은 산골짜리를 오르내리며 찾아 구호하라 하고 날이 저물자 그가 돌아왔는데 길에서 기안에 떠는 것을 보고 곧 내 선을 주어 먹였다. 임금이 여러 장수들을 불러 술과 고기를 주어 기안에 떠는 사주를 구려하게 하고 저녁때 이궁에 머물러 잤다. 포시는 신시 곧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를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장에게 명하여 군사를 점거하게 하고 신시에 환궁하였는데 도성에 남아있던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입직한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활쏘기를 구경하였는데 내종친과 의정부 당상, 육조 판서 이상과 승지들이 모시고 쏘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절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의 계분 가운데 야인, 동랑, 합이 사람을 보내어 활라온의 창가로
등이 얼음이 얼 때를 기다려 입구하리 합니다 했습니다. 하는데 이 말을 비록 믿을 수 없으나 변어의 방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경은 이 뜻을 알고 더욱 경비를 엄히하라 하고 이어서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와서 변을 구하는 자를 마땅히 소금을 상조 미로하여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군 세조 4년 10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기를 대열을 할 때 제위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또 각기 그 장수를 알고 항우를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이들 군사들에게 명년의 잡미호를 면제하여 주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군 세조 4년 10월 4일 첫 번째 기사 어서로 예조에 내리기를 검으로 각 제사의 산제일에 상참을 받겠으니 이를 제사에 효유하라 하였다. 산제일은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계를 하던 날이다. 치계제하기 전에 하는 제계로서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막을 듣지 않고 형살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기간은 대사가 4일, 중사가 3일, 소사가 2일이었다. 상참은 임금이 당상관 이상의 대신과 해당 참상관 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던 평상조회다. 큰 조회는 조참이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4일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홍달선에게 안장갖춘 말 한 표를 내려주고 지중초원사 홍윤성과 병조참판 김순, 우부승지 김질에게 각각 말 한 표를 내려주었으니 대열 때에 율에 어긋남이 없었음을 상준 것이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4일 세 번째 기사 강희안을 이조참의로 삼고 이교연을 병조참의로 권지를 우승지로 김지를 좌부승지로 정식을 우부승지로 이극감을 동부승지로 임효인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4일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지중추원사 홍윤성이 부모를 뵙기 위하여 홍산에 가니 그 아비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고 그 어미 무덤에 치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문신 3품 이하의 관원을 경애로 아래에 모아 전문을 시험하였는데 판사, 재감사, 성임 등 8인이 합격하였다. 1, 2등에게는 벼슬 3등을 올리고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날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하실 때 성상께서 명하시어 내선으로 기안에 떠는 군사들을 먹이게 하였는데 환관 김수경이 이를 숨기고 공진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자씨 주부 박추와 내섬씨 소윤 박귀소는 수를 가져다 시기에 미쳐 공진하지 않았으니 장 60대에 해당하며 사제감 주부 신환과 부정 원맹수는 횃불을 미쳐 가져다 올리지 못하였으니 장 60대에 해당합니다. 명하여 김수경은 태 50대를 때려 고신을 거두고 박추와 박기순, 신환, 원맹수는 각각 작업을 낮추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감찰조차는 건법을 범한 조례 임산의 청을 듣고 분대의 서리에게 글을 보내어 그 죄를 면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니 율이 마땅히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운의 관리로서 몰래 본부의 서리에게 구청을 행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를 윤허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주서를 한계미와 한계희의 상차에 보내어 소선을 내리고 이르기를 더근데 경들이 너무 슬퍼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니 병이 날까 두렵다. 모름지기 힘써 몸을 소중히 하여 어효를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어서로 병조에 내리기를 영노라는 것은 국가의 대맥인데 조정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유사가 이를 게으리하니 내가 매우 노엽다. 나의 이제 두어 조목을 작성하여 기필코 시행하려고 하니 너희 병조에서 이를 속히 행하고 전처를 밟지 말도록 하라. 영마의 고실된 수를 찰강이
매 계절 말에 자세히 기록하여 직접 계문할 것. 1. 사명으로 인하여 말을 몰아 고실된 것과 법을 어기고 짐을 많이 실어 고실된 것은 찰방이 직접 계문할 것. 1. 관찰사는 매 계절 말에 제역의 조잔함과 부성함을 고찰하여 찰방을 수척할 것. 1. 역마의 정수 이외의 말을 더 받아 탄자와 역을 경과하는 왕도 문자가 없이 역을 그대로 경과하여 법을 어긴 자는 차명에 처할 것 하였다. 고실은 사고로 인하여 죽어 없어진 것이고 찰박은 각도의 역잠을 맡아보던 외직 문관벼슬이고 사명은 사신이 받던 명령이고 출척은 공이 없는 사람을 내치고 공이 있는 사람을 우리여 씀을 말하고 왕도 문자는 법에 규정된 일정의 일수에 관계없이 그대로 말을 달려가도록 허락하는 증명서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체찰사 신숙주의 아들 도위엄서령 신면을 보내어 신숙주에게 수차를 내리기를 미만 이르네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 다만 회사할 때에 알아주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생각나서 빨리 회군하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경의 아들을 보내 옷과 신과 연수를 내려주니 경은 내가 쏘는 탄환이 빗나가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위치 중에 천배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 신서장에게 보내노라 하였다. 임금이 잠저때에 북경에 갔을 적에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있었음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연수는 잔치에 드는 물건과 비용이다.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을 쏘아 관역을 마치던 일이다. 무술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나라에서 장려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신면을 보내어 도체찰사 신숙주에게 잔치를 내려주었으니 경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훈사 10장과 서문을 지어 세자에게 내려줬는데 그 서문에 이르기를 부모가 너를 위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가 아니다. 너가 외로운 놈으로 장차 종사를 부탁받게 되면 사람과 하늘이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이 뜻을 몸받아라. 오늘 아침에 너희 모친이 나와 더불어 세상 일을 논하다가 참소히 두려움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참소하는 사람은 반드시 앙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옳은 말씀이요 다만 참소를 당한 사람을 용서할 뿐이요 공자의 뜻도 이에 불과하오 하니 너희 모친께서 감탄하며 말씀하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곧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너는 태평함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일이란 세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만약 너가 나의 선례에 구애되어 변통할 줄 모르면 이는 곧 이른바 원착방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훈사를 지어서 너에게 주어 정신토록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삼게 하니 너는 모름지기 잊지 말라 하고 제1장에 이르기를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덕을 가질 것이다. 배필을 중하게 여기고 대신을 공경하며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동정을 반드시 삼가고 주고받는 것을 반드시 심찰하라. 인주가 놀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움이 많게 되고 너그러움이 많으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어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때때로 종친과 모이게 되면 아랫사람을 예로서 접대하고 조금이라도 착함이 있거든 반드시 상을 주고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벌을 줄 것이니 요컨대 그 덕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닐 것이다. 하고 그 2장에 이르기를 신을 공경하여 섬길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이니 사람을 이미 학대할 수 없는데 신을 어찌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사람의 일은 아래에서 위로 미치고 신의 일은 위에서 아래로 미치는 것이니 이것이 그 순서인 것이다. 신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하면 복록이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 3장에 이르기를 가난을 받아들일 것이다. 무릇 인주가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능하다 하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자랑을 하며 공이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뛰어나다 하니 이 세 가지 공적과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과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가난한 것을 거절하게 되면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없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고립되고 조언하는 자가 없게 되며 세상 일에 어두워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패단을 알 길이 없게 되어 하증이 이반하여 만국의 길이 된다 하고 그 사장에 이르기를 참소를 막을 것이다. 인줄은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항상 너그러이 용서하고 무고한데도 원통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 항상 하증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 참소가 행하여질 수 없다 하고 또 그 5장에 이르기를 사람을 쓰는 데 대한 일이다. 사람을 쓰는 데는 마땅히 그 마음을 취하고 재주에서 취하지 말 것이다. 만약에 힘을 취한다면 곰이나 범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어찌 이로써 쓰겠는가. 마음을 취하는 방법은 부자 형제에게 구하는 것뿐이니 육친에게 화목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충성한 자가 일찍이 없었다. 무릇 자상하고 화해한 사람은 반드시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는 많은 세력이 있는 자이니 여러 사람의 힘이 곧 한 사람의 곰과 같을 수 있겠는가. 진서에 이른바 세위가 먼저 견고하게 되면 기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였다. 하고 또 그 6장에 이르기를 사치하지 말 것이다. 인주가 귀하게 되고 한 나라가 부유함이 있으면 그 풍성함과 사치함을 타고 총회가 날로 심하게 되어 악권과 죄인이 마음에 들려고 하고 사치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니 비록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고야 말게 되는 법이다. 만약에 한번 그 단서를 열게 되면 6마리의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그 기세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치게 됨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현군 성주는 띠로 지붕을 잇고 통나무 석가래로 집을 지으며 채소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연락을 베풀 때에도 진술을 구하지 않았으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할 뿐이다 하고 그 7장에 이르기를 환관을 부리는 일이다. 인주가 궁중에 깊이 거하고 중사가 명령을 전하는 것을 진실로 불가하다. 그리고 또 분명한 신념이 없이 한갖 구술만 듣는 것은 백패가 생기는 원인이 되니 반드시 항상 외신을 인견하여 정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필도 가하다. 그리고 명령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바꾸어서 맡겨야 한다 하고 그 8장에 이르기를 형벌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가장 신중히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지나치게 형벌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짐승을 죽이고 한 개의 나무를 베는 것도 제때 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짐승을 죽이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인명을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형벌을 억울하게 하여 공초를 받으면 원한을 품고 죽게 된다 하고 그 9장에 이르기를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일으킬 것이다. 술을 좋아하지 말고 대신을 마땅히 자주 접하며 전nhập을 폐하지 말고 교유를 마땅히 엄하게 하며 항상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히며 농상을 권하고 비용을 전략하며 교화에 힘쓰고 건망을 원하하며 일이 있으면 서두르지 말라 하고 그 10장에 이르기를 부모의 뜻을 좇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세종 때에 오로지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명령에 어긋남이 없이 행실을 삼아 가르치는 바와 경계하는 바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른 일은 모르고 밤낮으로 분주하였다. 말년에 이르러 문종과 함께 친히 유교를 받았는데 오늘날에 이르러도록 행하는 바가 유교를 받은 것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웃기고 있다. 비록 부모의 뜻과 사업을 잘 계승하고 좇았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능히 부모의 일을 다 성취할 자는 없었다. 하며 어느 겨를에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과오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조카를 죽였네. 마침내 어서를 동부 승지 이극감에게 내려주며 이르기를 오늘 이른 아침에 중궁이 나와 더불어 참소의 두려움을 논하다가 말하기를 세자가 반드시 이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므로 내가 곧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세상 일과 인재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옛날의 현군도 훈계를 받아 지어서 자손에게 남겨주었으니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아비의 도리는 있으므로 마음속에 품은 바를 서술하여 세자에게 그 대략을 주는 것일 뿐이다. 경은 처음부터 세자를 가르치는 직임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 뜻을 알고 여러 사부들과 더불어
훈세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이 교주를 우선 가르쳐서 하루속히 깨우치게 하여 정신토록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앙화는 죄 악의 과부로 받는 재앙이다. 원착방 예는 둥근 모양의 모난 촉꽃이란 뜻으로 사물이 서로 잘 맞지 않는 일이다. 하정은 민심이고 이반은 인심이 떠나고 배반함이다. 자상은 어질고 착함이고 화해는 화목하고 우애가 있음이며 세비는 기세와 위엄이고 중사는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이다. 수필은 손으로 쓴 서면이고 공초는 범죄 사실을 진술하며 건망은 건법이고 유교는 유명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친의종 웅묘의 동향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고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조승문과 동부승지 이극감을 인견하여 야인 동창 등에게 내려줄 물건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그리고 곧 술자리를 베풀어 조승문과 이극감에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동향대제는 겨울철에 지내는 종묘 및 경모궁의 제사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연지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듣건대 경상도는 습속이 금검하여 수전을 다스리는데 반드시 가을과 겨울에 갈고 봄에 또 갈며 간혹 소와 말의 똥이나 사토나 갈잎 따위로 그름을 주고 파종할 때 또 갈며 목작을 사용하여 종행으로 다스리고 또 판로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고르며 파종한 뒤에 파로를 사용하여 씨앗을 듣고 대여섯 번씩이나 김을 매는 자를 상농이라 하고 가을이나 봄에 한 번 논을 갈고 파종할 때 또 갈며 서너 번씩 김을 매는 자를 차농이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타농이라고 삼는데 경기는 한 번 논을 가고 두 번 김을 매니 어느 겨를에 걸음을 쏘어 지력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수확하는 것은 경상도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만약 힘써 농사짓기를 경상도와 같이 한다면 그 수확하는 바가 어찌 5배 뿐이겠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습속의 즐기고 좋아함이 서로 같지 아니하여 그 이해가 이와 같은 것이다. 수령이 된 자가 마음을 다하여 타일러 그 폐단을 고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그러나 경계의 민속이 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여 반드시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경은 마땅히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점차로 권유하라 하였다. 목작은 흙을 다듬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판로는 땅을 고르는 데 쓰는 끌개이다. 파로는 밭 고무레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도절제사 영을 건조하는 것과 유포의 석불을 쌓고 진주성을 쌓는 것을 일시에 거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정지하였습니다. 지금 진주성은 이미 정지시켰으니 청컨대 절제사 영을 건조하게 하고 유포의 석불을 쌓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동향대제를 행하고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언복연을 베풀었는데 황간 옥상군 이제와 반수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술잔을 올리고 왕세자도 술잔을 올렸다. 양릉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부, 이명대군 이부, 함령군 이인, 익령군 이치, 계양군 이정, 의창군 이공, 밀승군 이침, 익형군 이관, 영해군 이당, 순성군 이계, 버승군 이하, 운성부원군 조, 박종우, 연창이 안맹담, 영천부원군 윤사로, 우의정 강맹경, 영중주원사 이계정, 판중주원사 이인손, 권남, 우찬성, 황수신, 좌참찬 박중손, 예조판서 이승손, 우참찬 성봉조, 호주판서 권준,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주원사 박강, 홍윤성, 대사원 민건과 승지 등이 입시하고 정대업지무를 주었다. 임금이 야인 동창 등 14인을 인견하고 동창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으며 단위와 안장가춘, 말, 면주, 저포, 마포, 채낭, 도자, 도환, 세도, 신, 모의, 모간과 아다기를 내려주고 그 아들 지방합에게도 주위 이령과 신을 내려주었다. 겸사복과 내금이로 하여금 관역을 쏘게 하고 야인들도 활을 쏘도록 명하였다. 정대업 지문은 정제에는 여악, 제양에는 남악을 써든 춤의 한 가지다. 향악과 당악을 섞어
아래였다. 각 오색기와 소라, 북을 든 외무 35명과 검창, 궁시를 든 내무 36, 도합 72는 1인의 여기가 오색 단각과 푸른 비단 주로 치장하여 곡진, 직진, 예진, 원진, 방진으로 진형을 바꾸어 가며 추는 춤을 말한다. 아닥에는 모피로 만든 료나 방석 등의 깔개를 속칭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세자와 더불어 임영대군 이구의 집에 거동하였는데 내종친과 도진무 승지, 제추 및 호가한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오승지 권지에게 명하여 선원과 내수를 가져다 함영군 이인에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일본국 사자 노원 시강 등 13인을 인견하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일본국 원의정은 조선국왕 전하께 글을 올립니다. 조중 이래로 모든 선인을 국보로 삼았으므로 지금 노원이라는 통사를 보내어 변변치 못한 토물을 가지고 가서 전호를 닿게 하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천룡선사에서 흥복의 도움을 명나라에 구하다가 인사를 행함에 잠어 불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은이 관우하시어 특별히 형장을 굽히시었는데 귀국하는 날에 이르러 수금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반드시 전사를 명나라 조정에 보내어 황제의 큰 휴명을 더 높여 아래고 전에 없던 위적을 우러러보며 겸하여 지난번 죄를 의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엎드려 얻건대 상국은 명나라와 강력이 연접하고 빅문이 서로 빈번하다 하니 청컨대 저희 선용을 위하여 밤낮으로 먹은 마음을 명나라에 통하여 주시면 또한 설린이라 하겠으며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 이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그의 뜻을 잘 알겠다. 너희들은 본래 한인인데 무슨 까닭에 일본의 서계를 받들고 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날에 일본에 포로가 되었는데 국왕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전호는 지난날의 우호이고 흥복은 부흥이며 불괴는 법에 어긋난 일이고 관유는 매우 너그러움이며 수금은 죄인을 구금함이고 전사는 특사이고 위적은 뛰어난 업적이며 선용은 사전에 먼저 허용하는 일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변을 공조 판서로 유수를 중주원 부사로 효첨을 한승부 윤으로 강희명을 예조 참의로 이연손을 형조 참의로 서거정을 공조 참의로 성임과 이예손 윤은을 첨지 중추원사로 김등례를 사관은 우사관으로 이시애를 경흥진 병마 절제사로 삼고 홍원용을 한승부 윤 강령군으로 조봉청하고 강순을 중추원부사로 봉조청하고 임효인을 첨지중추원사로 봉조청하였는데 성인과 강희명, 서거정은 일찍이 전문시에 1, 2등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직을 제수한 것이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2일 후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왕세자와 내종친 제추 승지들이 배시하였다. 동창부자를 인견하고 동창의 유행기, 수철, 나과, 궁시, 관도, 유둔, 은야포, 적마전, 마장을 그 아들 지방합에게는 단위를 내려주었다. 수철락과는 무쇠 냄비를 말한다. 환도는 옛 군복에 갖춰 차는 군도이고 유두는 비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붙인 두꺼운 유지를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홍윤성의 집에 추악을 내려주고 종친과 제추로 하여금 연회에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동창에게 북평간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투화 야인 낭이승가와 마흥기 마우기 이가을 가게 최적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낭이승가를 앞연관으로 삼았다. 앞연관은 잔치를 주관하는 관원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서 최한과 참의 한계이가 언문으로 초학자회의 줄을 달다가 일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이 모두 부모의 상을 당하였다. 지금 문신들을 모아 하루 안에 그 일을 마치려고 하니 문신을 속히 뽑아 나의 친교를 듣게 하라 하니 동부성지 이극감이 아뢰기를 무릇 일을 속히 하고자 하면 반드시 정하지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업무를 해독한 자 10여 명을 택하여 기일을 정하고 일을 시키면 공력을 쉬이 이룰 수 있고 일도 또한 정할 것입니다. 하니 중추 김구와 참의 이승소에게 명하여 우보독 최선복 등 12인을 거느리고 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종친과 제추와 야인, 동창 등이 거가를 달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처치사의 개본에 의가에 하르기를 난지도에는 이미 군령을 다시 설치하였으니 파지도에도 개본에 의하여 옛 군령을 다시 설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야인 지휘증초원사 동창에게 녹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모하간에 거동하니 왕세자가 그가를 따르고 종친 제추 야인 외인 야인 등이 배시하였다. 동창과 일본궁 사자 노원 시강 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사복 내금이 야인 등에게 관역을 쏘고 격구를 하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게 하였다. 동창의 아들 지방합에게 모의 일령을 내려주었다. 환궁하여 사정들에 나아가 그가를 따르던 종친 제추와 동창을 불러 입시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지휘중추원사 조회와 첨지중추원사 성임 등에게 잔치를 내려 그 집에서 베풀게 하고 제추들에게 명하여 조회의 집에 가게 하고 성임의 집에 가게 하고 도승지 조승문과 자부승지 김질에게 명하여 소논을 가지고 가서 조회의 집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 성임이 우선당에 벼슬을 하게 되어 그 동료들이 그의 벼슬에 오른 것을 축하했는데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종친들도 잔치에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정종의 부처와 이영의 부처에게 의복과 신을 내리니 이를 선하여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대군 이염, 의창군 이군, 익현군 이관, 영천부원군 윤사로, 오산군 이주, 영순군 이부, 귀성명 이준, 우찬성 황수신, 판중주원사 권남, 우참찬 성봉조, 지중주원사 홍윤성, 인수부 윤, 곽연성과 승지 등이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권남과 홍윤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어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릴 적에 성인의 일을 하지 않는 바가 없는 연후에야 기운도 제대로 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자로 하여금 간혹 말을 타게 하여 그 기운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세자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종친과 제추들에게 술잔을 올리고 나서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윤길생을 중추원 부사로 서거정을 예조 참의로 강희맹을 공조 참의로 안훈을 사헌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봉하와 연대는 변을 알리는 중대한 일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본도는 수목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비록 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멀리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한갓 헛된 설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뜻으로는 줄령을 택하여 나무를 베면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은 이 뜻을 알고 그 편부를 자세히 살펴서 아뢰어라 하였다. 연대는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이다.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를 파고 목익을 여러 겹으로 세웠다. 목익은 나무 말뚝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1일 열흘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이조 정랑 강효문은 자산군사 조진경이 주는 인삼 열량을 받고 답서하기를 조숙의 일은 거의 다 되었고 원종의 일은 판서가 외방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효문이 전조의 관리로서 남의 뇌물을 받고 정사를 누설하였으니 법에 따라 마땅히 죄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직사에 나아가니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파지카소산이 전교하기를 알고 있다. 조숙은 조진경의 아들인데 산하게 응시하였으나 과거리 없기 때문에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전조는 문무관의 전형을 하는 이조와 병조를 통칭한 말이다. 정사는 관리의 임명, 출척에 관한 일을 하고 과거는 벼슬자리에 결혼이 있음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동창 등이 사조하니 이들을 인견하고 지방합에게 말 한 필과 도환, 채낭, 도자, 약물 등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곧 술자리를 베풀어 동창과 지방합에게 명하여 술잔을 오리게 하고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별십이 이연일을 여산군에 기양 보냈다. 이것은 대개 이연희가 그 숙부 이자방의 얼자 이존자와 이상좌 등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무소하였기 때문에 좌제된 것이다. 얼자는 서자이고 무소는 없는 일을 꾸며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조효문이 중추원 부사 윤길생을 명나라에 보내어 신정을 할애하게 하고 아울러 문어 400마리, 대구어 600마리, 녹포 560정, 송골 1련, 검은개 4마리, 흰개 1마리를 제넌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으니 충훈부에 있는 공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데 대하여 시를 지은 시축을 올렸다. 내종친과 우의정 강맹경 좌참찬 박중손 호조 판서 권준 계린군 이흥상 도짐노 하우명 형조참이 이연손 승지 등과 선정관 사복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푸는 임금이 계양군 이증과 자리에 있는 공신들에게 술을 내려주고 강맹경과 박중손, 권준 등에게 차례로 술잔을 오리게 하였으며 내녀들을 내어서 풍악을 연주하였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친공신과 다섯공신의 적장자에게 한 자극씩 가자하되 자공이 된 자는 족친 중에는 한 사람을 대신 가자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강맹경이 아뢰기를 그늘의 승상께서 혼사를 지어 경계하신 바가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의 집에 잔치를 내려주고 종친과 의정부 육조 판서와 승지 등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판중주원사 권남이 대공복을 당하였으므로 주서에게 명하여 주육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대공복은 오복의 하나, 대공친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이다. 대공이라고 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왕세자와 더불어 임영대군 이구의 집에 거동하였는데 내종친과 병조당산, 도진모, 위장, 승지 등이 거가를 따랐다. 임금이 우구승지 정식에게 명하여 주가를 가지고 가서 함영군 2인에게 내려주게 하고 아우러 호관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도 채찰사 신숙주가 전문을 올려서 사언하였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신이 덕건대 하늘과 땅이 교접하여 만물이 통하되 반드시 먼저 하늘과 땅의 배품을 받게 됨이 있고 위아래가 교접하여 그 뜻이 같아지되 반드시 먼저 그 윗사람의 알아줌을 받게 됨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사리와 형세의 당연한 것입니다. 신은 용렬한 자질로서 좋은 때를 만나 벼슬에 올라서 성은을 외람되게 입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른바 만물을 앞서 그 배품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지금 변방을 순회하고 명령을 펴서 여러 진수를 편력하고 연강을 따라 내려와 이미 안주에 이르렀는데 가만히 보니 장백 이남의 산세가 산만하여 정로가 종행으로 나 있고 또 요 심과도 연접하여 예로부터 대적이 오는 것이 이 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변경의 방수하는 길이 널리 통하고 사방으로 뚫려서 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우니 백성들이 풍속이 무예를 숭상하고 군사와 말이 아주 강하여 전대에 일찍이 이를 써서 쫓기 천하의 군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의 성시에 이 도를 중히 여겨 성과 진을 열치하였고 군사 10여만을 노군, 기준, 보군으로 편성하여 대전과 교위로 부호가 상명하고 채통이 서로 유지되었으나 거란병과 홍건적의 침입을 받게 되자 백성들은 생존한 자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유민들이 해도로 도망하여 사는 자가 처처에 둔취하여 군업을 이룰 수 없었으므로 하도의 양가 자제들을 이곳으로 옮겨 채웠는데 지금 아전이 되고 군사가 되고 백성이 된 자가 모두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 조정에 운수를 열어 이들을 무육한 지 수십 년 만에 바야흐로 소복이 되었으나 또 변적이 험단을 얽어 만들므로 부방하고 축성하게 되어 또 다시 소유하는 패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적고 역사는 중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 주상전하께서 밤낮으로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가혹한 명령을 모두 없애시어 몸소 절검을 행하시고 농상을 권과하시며 때때로 교열로서 백성들에게 보이시어 바야흐로 지금 오랑캐들이 그 위력에 굴복하여 변경에 근심이 없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을 즐기고 있으니 이미 옛날의 조폐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교도하기가 알맞은 때인데 내지의 거진과 성보가 완전하지 못하고 1500호 소패가 비록 옛 뜻을 따르려 하여도 분배가 고르지 못하고 파령이 정제하지 못하여 군리가 서로 섞여서 백성들이 쫓을 바를 몰라 원통함을 호소함이 많습니다. 신이 명령을 받은 이래로 반나절로 두려워하며 위임하신 바의 막중함에 부응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성상의 연회를 널리 펴서 무비를 힘써 권하고 백성들의 패단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서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상께서 서도를 생각하시는 바가 지극하심을 알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제주와 식견이 천단하여 마침내 한 가지 방책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천리가 되는 서쪽 변방에 다만 낭년의 소식은 있으나 오색의 구름이 궁중에 서려 있어 매양 부석을 신고 날아가려 생각하였는데 어찌 홍사가 또 멀리 미칠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분수에 넘치는 은총을 온 도의 백성들이 발돋움하여 구경하고 부복하여 헌수하며 황현이 향안 곁에 시좌하고 기뻐 날뛰며 절하면서 따르니 어로의 연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10줄의 수차를 내려주시면 실로 천고에 없는 특별한 총령이니 이는 곧 우리 성천체도 열문 영무왕 전하께서 천지가 아울러 용납하고 이러니 함께 바치는 것과 같으시여 소신이 다른 마음이 없이 참된 것을 살펴서 마침내 변변치 못한 이모로 하여금
용성하고 우악하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이 다행히 이 태평한 시대를 당하여 외람되게 서명의 지우를 받았으니 어리는 군신이 된 은혜는 오히려 부자와 같아서 옛날에 일찍이 없었던 바입니다.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마는 마땅히 둔지를 더욱 갈고 노제를 다시 책려하여 마음속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여 성상의 모유에 1/1000이나마 갖겠습니다. 연강은 강가에 벌려있는 땅이고 대정은 고려 때 종 구품 무관이고 교위는 임금이 궁승을 지키는 무관이고 낭녀는 옛날 전쟁 때 신호로 쓰던 연기인데 이리의 똥을 나무 속에 섞어서 불을 피우면 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똑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부석은 후한 때 왕교가 서편의 혈령이 되어 매월 상망 때마다 신수를 부려 2마리의 오리로 신을 삼아 타고 날아가서 황제에게 조연을 하였다는 고사이다. 홍사는 임금의 큰 사사로운 은혜이고 둔질은 굶뜬 재질이고 노제는 변맺지 못한 재능이며 책녀는 책짓질하여 격려합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3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자산 사람 임유기와 임효선은 자산 숙천 은찬 순천 등 고을의 수령들이 모반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그 죄가 마땅히 반주하에 의하여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그 아비와 아들은 교영에 처함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양 소윤 김영유와 판관 박철소는 자산 등의 고을 사람들이 무고를 당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에 전별연을 베풀어 위로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장 100대 유 3천리에 해당하며 이조 정랑 강효무는 자산군사 조진경이 주는 인삼 열량을 받았으니 죄가 장 70대에 해당하며 조진경은 강문경에게 인삼을 주었으니 죄가 대 20대에 해당하고 호피와 표피를 대납한 죄는 그것이 비록 사유 전에 범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장리로 논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오직 임유기와 임효선의 부자는 교영을 감하여 종으로 삼고 김영유와 박철손, 강효무는 다만 고심만을 거두게 하였다. 반주하는 무고하여 범죄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만큼의 형벌을 주는 제도이다. 장리는 장주를 지은 관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3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수소호에 사는 야인 지위 고지파 마이 아라우 아을지와 천호 오양가 주천거 망가투 모단계 등을 본처 부만으로 삼고 도지위 권치와 아치라고에 사는 상호군 김소중가 등을 본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천추의 하례를 행하였다. 천추는 명나라 황태자의 생일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서에게 명하여 옥수들을 다 가복게 하여 거처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동사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해당 관리로 하여금 더욱더 보호하여 보살펴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날씨가 몹시 춥기 때문에 어서 서목을 내리기를 1. 입직한 군사에게 주육을 나누어 줄 것. 1. 선정관을 여러 곳의 역소에 보내어 그 역사를 급히 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혹한을 당하여 죄가 가변 죄수가 영의에 체류되어 있을까 염려되니 중회의 태죄 이하의 죄수들을 속히 놓아주고 내년 2월까지 하나여 태죄는 가두지 말고 추국하는 것을 보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산부에서 아뢰기를 비인현감 최승로는 공주의 관비 은비와 간통하고 그의 아내에 데려다 놓고 공사로 출입할 때마다 공공연히 대행하게 하고 다니니
황음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근대 사유 전을 논하지 말고 그를 파출하시어 뒷사람을 경계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익현군 이관이 남양에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므로 계양군 이정과 내이에게 명하여 가서 구류하게 하였다.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계양군과 익현군을 곡진하게 지대하고 또 익현군에 있는 처소에 음식물을 계속하여 데워주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날씨가 추워서 죄수들이 동상할까 염려하여 형조에 명하여 밤에도 출사하여 죄수를 처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외방의 선상 노자들이 그 부모들의 노병이나 처자들의 생업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서 대신 입역하고 경중의 역이 없는 자와 6번의 역이 있는 자가 그 값을 받고 대신 역을 행하여 역이 있고 없는 자가 서로 도와 각기 생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패를 빌려주는 것을 금하는 것에 구애되어 외방 노자들이 사람을 사서 대신할 수 없으므로 도망하여 차적을 피하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제사의 노자와 제원들이 모두 대신 입역하는 것을 양쪽의 정원을 들어 대신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상 노자는 각 지방에서 골라 뽑아 서울의 지방 관하로 올려보내던 노비이다. 입역은 신역을 치름이고 호패는 16 이상 되는 남자가 차는 길쭉한 패이다. 앞면에 성, 이름, 나이, 난해의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의 낙인을 찍었다. 신분에 따라 앞에 각패, 황량목패, 대방목패, 소방목패 등의 구분열이 있었다. 차역은 수고로운 일을 시켜서 부립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도승지 조승문을 인견하여 이를 의논하고 채단 유의 일령을 내려주었다. 명하여 술잔을 울리게 하고 후원이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양녕대군 이재와 임영대군 이부, 영흥대군 이염, 의창군 이공, 오상군 이주, 영순군 이부, 화천군 권공, 정승위, 심안의와 여러 위, 장, 승지, 겸사복 등이 와서 모시고 쏘았다. 조성문에게 녹비 한 장과 활 한 장을 내려주고 첨지중추원사 민달에게 활 한 장, 주석 구치동에게 마전 일부를 내려주었으니 활을 잘 쏘았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어서로 제도의 수령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형벌을 들고 부령을 가볍게 하고 무기를 닫고 농상을 권하며 헌장을 준수하여 봉행해서 임금을 요순과 같이 되게 하도록 마음을 가질 줄 모르느냐. 요순이 비록 성인이라 하여도 반드시 고갱의 신하에게 의지하여 사방의 근심을 나누었으니 그 맡긴 바가 진실로 중한 것이다. 다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이 막힘으로 고를에 의하여 생각한 바를 수리하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대면한 것과 같이 하려고 하니 내 뜻을 잊지 아니하면 이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성효가 있을 것이다.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낳아서 사목을 두는 것은 하늘이 직접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임금은 친히 서무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과 백관은 한결같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되 마땅히 날마다 하루 종일 삼가야 하는 것이다. 항상 천심에 합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임금이 만약 함부로 방종하여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앙화를 내리고 행하는 바가 천심에 합하게 되면 1년 내내 백성이 화목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여 수고하게 되며 자손들이 길하게 된다. 너희 수령들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내 뜻을 못받아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형벌을 행함에 있어 함부로 함이 없고 청백하고 건검하게 하면 높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 지방과 자손에게 있고 이름이 후세에 미칠 것이니 만약 탐호함이 심하고 몹시 태만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면 곧 형육을 받게 되어 자신은 죽고 집안은 망하며 세상의 죄인이 될 것이다.
무릇 세상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니 어떻게 그것을 가릴 수 없으며 내가 비록 어리석고 못나서 문견이 없다 하여도 어찌 어물어물하며 결단하지 않겠는가. 내가 호생지덕으로 일국을 구제하고자 생각하여 그늘에 이미 태제 이하의 죄수를 놓아주게 하였다. 그런데 장주의 이상의 죄수 또한 혹시 애매하고 원통한 자가 있어 엄동에 옥에 갇혀 있다가 비명에 죽게 되면 천심이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 오히려 두렵다. 너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석방해도 될 만한 죄수를 급히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사목은 맡아서 기르는 뜻으로 임금을 말합니다. 수고는 오래 삼이고 호생지 등은 사에게 처한 죄인을 특사하여 목숨을 살려주는 제왕의 덕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운성부원군 박종무가 그 집에서 공신연을 베푸니 주악을 내려주었는데 이로부터 공신이 윤차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죠. 아이고 먹는구나.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영천부원군 윤사로 화천군 권공 판원사 권남 이주판서 한명의 병조판서 홍달선 동지중추원사 심결 김계 곽연성 유수 도승지 조승문 동부승지 이극감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권남에게 비파 일사와 할 3장을 내려주었다.